이상하게 나는 우유만 먹으면 속이 불편해. 락토프리 우유를 먹어도 속이 불편해. A2 우유를 먹었더니 완전히 괜찮은 거예요. A2 우유를 먹어서 속이 괜찮은 사람은 유당불내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100% 보장합니다. 우유는 화장실 이렇게 저한테 인식이 됐었잖아요. A2 우유를 먹고 편안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는 그럼 A2 밀크를 생산하는 곳이 있는가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우유도 농가 1,500 농가의 젖소를 A2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서울에 이제 다니시다 보면 택시나 버스에 A2 우유 선전을 많이 하고 있죠. 아, 그게 그거예요? 예. 저 연세 우유도 그래서 출시해서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생각보다 우유를 좋아하는데 속이 안 좋아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진단은 받지 않고 그냥 너무 많은 단어를, 유당불내증이라는 단어를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자기가 미루어 짐작으로 나는 유당불내증 우유 못 먹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예. 안녕하세요. 남자에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우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위해 가지고 하현재 수의사님하고 박재우 지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동물병원 하현재 수의사입니다. 네, 우유를 사랑하고 싶은 박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우유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먹기만 하면 30분 안에 어디를 좀 가야 됩니다. 화장실 가시는구나.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그런 쪽인데요. 먹었다고 하면은 25분쯤에 부글거리기 시작하고요. 30분쯤에 화장실 도착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생길 것 같은. 그래서 이 군대에서 또 제가 다닐 땐 국민학교였거든요. 네. 애들은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고소하다 그렇죠. 그러고. 근데 저는 먹고 그 고소함이 가시기도 전에 지옥 같은 걸 경험을 늘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하현재 원장님이 목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왜 배탈이 나는 거죠? 우유를 마시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원장님,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저는 매번 배가 아픈 겁니까? 우유가 안 맞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가지고 우유를 먹어서 속이 부글부글 거린다 그러면 보통은 유당불내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유에는 락토즈가 있는데, 유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소화하는 효소가 없어서 우유를 소화할 수 없다. 그래서 속이 불편하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근데 왜 불편합니까? 왜 배탈까지 날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소화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10명 중에 저 같은 사람이 뭐 다는 아닐 거 아닙니까? 배가 안 아픈 친구들은 그렇죠. 우리는 포유동물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엄마의 우유를 먹고 사는 동물인데, 사람도 네. 이유를 하게 되죠. 네. 소는 태어나서 2달 동안 우유를 먹고 우유를 끊는데, 사람은 우유를 먹다가 안 먹으면 원래는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 유당을 소화할 수 있는 락타제라 하는 효소가 있었는데 그게 기능이 없으니까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때는 우- 있다가. 그렇죠. 원래 부족한 게 아니라 네. 안 먹으니까 필요에 없어서 생성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유가 주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네. 우유를 주식으로 먹는 대륙에 있는 국민들은 우유를 계속 먹으니까 락타제가 계속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부잣집 애들은 우유 먹고 축구를 하러 가는데 저는 우유 먹고 항상 화장실로 갔었습니다. 아니, 부잣집 아니십니까? 생긴 거는 그렇게 보이지만 네, 저 정반대편에 서서 신뢰도가 확 떨어지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유를 계속 먹으면 우유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락타제가 생겨요. 락타제를 부족한 사람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네. 락타제가 없어진 거죠, 이따가. 근데 어떤 책에 보면은, 아니면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락타제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포유동물이 될 수가 없죠. 엄마의 우유를 먹고, 그러니까 고체식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데 유동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 그때는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 우유만 먹고 사는 시대에 소화가 안 되면 애가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겠죠, 그러면. 인류가 생존했다 하는 거는 포유동물로 생존했으면 우유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죠, 영유아기 때는. 저의 경험을 좀 더 풀어서 해석해 보면 그래서 어떤 우유를 찾기 시작했냐면 락토프리, 속 편한 우유 이런 것들을 늘 마트 가면 제가 사게 되었거든요. 락토프리요? 네. 락토프리가 가능합니까? 엄청 쉽죠.
어떻게 가능해요? 우유에 있는 락토즈를 락타제라는 효소를 넣어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죠. 미리 효소 처리하는구나. 미리 다 소화시켜 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락토프리를 먹든 속 편한 우유를 먹든 뭐 남양유업이든 뭐 서울우유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유 회사 거를 먹어도 30분 안에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아니네 그럼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유 자체가 저랑은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제가 1년 전에 우연히 이제 원장님이 목장을 운영하는 곳에 우유를 먹었는데 먹으라 그래서 네. 저는 30분 안에 어디로 가야 되나 확인해 놓고 먹었거든요. 근데 괜찮은 겁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 제 배가 안 아픕니다 했더니 원장님이 그거는 이래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 좀 놀랐어요. 원장님 그때 하신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언론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 가지고 나는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해. 그러면 유당불내증 때문에 그래. 근데 알고 보면 실제로 우유를 먹어서 속이 불편한 사람들의 많은 상당수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유당불내증이라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유가 잘 소화 안 되면 유당불내증이라고 의뢰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유당불내증 때문에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A1 우유라 하는 그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았던 거죠. 과민 반응. 예. 네. 왜 과민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A1 밀크의 하이퍼 센시티비티인 거죠. 과민 반응인데 되게 단백질에 과민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유를 조금 성분을 보자 하면 우유는 88%가 물이에요. 네. 12.5%가 고용물인데 홀스타인 소를 기준으로 하면 유지방이 4.0, 유단백이 3.2, 유당이 4.8인데 또 우유의 단백질만 또 분석해서 보면 우유 단백질의 80%는 카제인 단백질, 네네. 20%는 유청 단백질이에요. 유청이라는 게 락토 아닙니다. 유청은 웨이 프로테인이라 웨이 하요. 예, 웨이 프로테인. 그다음에 카제인은 본토 발음을 하면 케이신. 아하. 예. 그런데 그 케이신 단백질은 또 유전자형에 따라서 알파, 베타, 카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A1 우유, A2 우유라 부르는 거는 카제인 단백질의 알파, 베타, 카파 중에 베타 카제인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베타 카제인을 단백질 구조에 아미노산의 서열에 따라서 A1 밀크, A2 밀크로 나누고 있습니다. 베타 카제인을 예. A1, A2. 예.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조금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카제인은 256개의 아미노산 구조로 아미노산 사슬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인류의 역사의 포유 동물, 특히 소의 우유는 그 베타 카제인의 염기 서열 중에 67번째 염기 서열이 프롤린이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히스티딘으로 바뀐 거죠. 네. 예. 그래서 A1 우유, A2 우유를 이야기하려 하면 반드시 BCM7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네. 예. 너무 어려워요. BCM7. 예, 이제 좀 어렵지만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BCM7은 베타 크로모모핀 7인데 67번째 아미노산이 프롤린이어야 되는데 그게 히스티딘으로 바뀌었다 했죠. 네. 그러면 프롤린일 때는 염기의 그 사슬이 굉장히 강력한 본드, 그러니까 결합으로 해서 소화가 될 때 장 내부에서 그 프롤린을 기준으로 7개의 단편이 끊어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A1 밀크는 프롤린이 히스티딘으로 바뀌니까 히스티딘으로부터 7개의 염기 서열이 끊어진 거를 베타 크로모모핀 7이라 부르는데 네. 이 7개로 끊어진 BCM7이 우리 장에 자극을 입히는 거예요. 여기 예.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게 그렇죠. 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네요. 잘라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했습니다. 오포이드라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오포이드는 약간의 톡신 기능을 해요. 그래서 그 소화기관 내에서 7개의 단편으로 떨어지지 않는 베타 카제인을 먹으면 아무 영향이 없는데 A1 우유를 먹었을 때 7개의 단편으로 끊어진 BCM7이 우리 몸에는 일종의 톡신으로 작용하는 거죠.
지사님 이해했습니까? 네, 톡신이니까 저희 몸에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저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미취학 아동들이 이유만 하고 나서 분유로 넘어가니까 네. 설사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원주민 애들은 그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원주민 애들은 그 대륙에 원래부터 있던 네이티브 카우의 우유를 먹고 있었고 이주민들은 홀스타인이나 저지 우유를 먹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파고 들어가 봤더니 우유에 베타카제인의 염기 서열이 A1, A2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걸 실험을 해봤더니 A1 우유를 먹은 쥐의 장을 긁어봤더니 BCM7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A2 우유를 먹은 쥐의 장에는 BCM7이 없는 거예요. 펩타이드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잘라진 펩타이드가. 그렇죠. 그래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나온 회사가 A2 밀크 컴퍼니라는 게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는 우유 업계에서는 좀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왜 또 좀 혁명 같은 일이냐면 산양유 있죠. 네. 산양유는 100% A2 우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팔리는 특수 분유 시장의 거의 대부분 산양유가 차지하잖아요. 산양유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A2 그렇죠. 밀크라서 좋은 거네요. 여기서 그 또 전 단계가 뭐냐면 모유는 A2 우유예요. 그러니까 모유를 먹다가 네. 분유로 넘어가면 이상하게 애가 신경질적이 되고 설사하고 소화장애, gut 프로블럼이라죠. 소화장애가 일어나고 또 뇌로 이게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뇌로 들어가면 애가 신경질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논문을 보면 소화기 1형 당뇨병이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왈가왈부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상하게 나는 우유만 먹으면 박재호 지사님처럼 속이 불편해. 근데 유당불내증인 줄 알았어. 근데 락토 프리 우유를 먹어도 속이 불편해. 근데 A2 우유를 먹었더니 완전히 괜찮은 거예요. 네. 그 시중에 보면 나는 우유를 좋아하는데 우유만 먹으면 설사해. 이런 사람 중에 A2 우유를 먹어서 속이 괜찮은 사람은 유당불내증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사장님, 네. 이 사실을 알고 기분이 어땠어요? 사실 우유만 이렇게 누가 우유를 따라주면 벌써 우유는 화장실 이렇게 저한테 인식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A2 우유를 따라 놓고 마실 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강해진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는데도 나는 거길 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자신감을 준다. 그래서 A2 우유 냉장고에서 꺼낼 때마다 저는 약간 어깨가 약간 펴지고 나도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고통을 받지 않는데 이런 느낌을 받긴 합니다. 학술적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예. 그러면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 거잖아요, 소에서. 그렇죠. 뮤테이션이 일어났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A2 우유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제 오늘 돌연변이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한 4,000년에서 5,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야생에 있는 소를 가축화하면서 일어난 일종의 자연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먹으면 A1 우유가 되고 뭐를 먹으면 A2 우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전자 털 몇 가닥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베타카제인의 유전자형이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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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A2, A2 유전자형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가 처음부터 얘는 A1 유전자를 가진 소, 얘는 A2 유전자를 가진 소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풀을 먹든 곡식을 먹든 잡곡을 먹든 상관없이 A2 유전자를 가진 젖소는 A2 우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주가 그 사실을 처음에 발견하고 나서 이제 A2 밀크 컴퍼니가 만들어져 가지고 호주 대륙에 있는 목장 중에 자기 집의 젖소를 전부 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A1 소는 전부 다 없애고 네. A2 소만 착유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A2 밀크 컴퍼니를 만들고 그 우유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니까 네. 기존에 있는 폰테라 같은 회사들이 궁지에 몰리잖아요. 싫어하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네. 그래서 좀 크게 이슈화 됐었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럼 A2 밀크를 생산하는 곳이 있는가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우유가 대한민국 낙농가의 한 35%를 차지하고 시장 점유율은 한 42%를 차지하는데 서울우유가 한 2년 전부터 2030년도까지 서울우유 전체 농가 1,500 농가의 젖소를 A2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서울에 이제 다니시다 보면 택시나 버스에 A2 우유 선전을 많이 하고 있죠. 아, 그게 그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우 소고기에 투뿔, A2뿔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우유에 있어서 A2, A1 하는 거는 베타 카제인의 유전자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A1은 나쁜 우유, A2는 좋은 우유 이게 아니고 네. 나는 우유를 먹고 싶은데 A1 밀크에 가민 반응이 있는 사람은 A2 우유를 먹으라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100% 보장합니다. 제가 정말 놀랐으니까요. 예, A2 우유를 그 먹고 편안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었거든요. 사실 그럼 이게 영양가라든가 아니면 이상이 없는 사람 전혀 전혀 나는 A2 우유도 뭐 어떤 거 뭐 상관없다면 A1 우유 뭐 드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우유를 먹고 싶은데 A1 밀크에 가민 반응이 있는 사람은 A2 우유 먹으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힘든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억 5천만 마리 정도 되는 젖소가 있는데 가축화된 젖소가 있는데 그 중에 파퓰레이션의 한 70% 정도가 홀스타인이라는 종인데 네. 이 홀스타인은 25에서 35%만 A2 유전자를 가진 소예요. 아, 메이저리티는 그렇죠. A1 유전자를 가진 그렇죠, 애들이네. 그렇죠. 그렇게 개량이 돼버린 거죠. 유량 위주로 개량이 되다 보니까.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저지종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가 A2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 못 들어보셨을 텐데 건지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건지종이라는 젖소는 90%가 A2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우유가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인공수정을 시킬 때 쓰는 정액 있잖아요. 네. 그 정액을 생산하는 소도 A1, A2가 정해져 있어서 네. 이제 A2 목장으로 가고 싶은 목장은 한꺼번에 A1 소를 전부 다 없앨 수 없으니까 한 5년이나 10년에 걸쳐서 개량을 하려면 A2 유전자를 가진 정액을 써서 계속 개량을 해 나가고 있죠. 아, 그래서 서울우유가 2030년까지 까지 하겠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걸리니까. 그렇죠. 연세 우유도 그래서 출시해서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생각보다 우유를 좋아하는데 속이 안 좋아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 근데 진단은 받지 않고 그냥 너무 많은 단어를 유당불내증이라는 단어를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자기가 미루어 짐작으로 나는 유당불내증에 우유 못 먹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예.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카페 라떼를 시킨다거나 팥빙수를 시킬 때 그 우유를 좀 부어주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A1, A2가 나눠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커피를 시키면 저는 아메리카노만 먹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유가 또 들어가니까 팥빙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나 우리가 우유에 약간 민감하신 분들이 이걸 좀 인지하신다면 그 소비도 A2 우유의 소비도 좀 진작도 되고 우유의 소비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정말로 먹었을 때 배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면 좋은데 꼭 이걸 왜곡해서 A2 우유는 나쁜 거, A2 우유는 좋은 거 이렇게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말하는 저는 인생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다양성의 인정인데 나는 A2 우유가 내 몸에 맞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마치 A1 우유는 나쁜 우유처럼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건 절대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예민한 사람만 신경 써서 A2를 먹으면 그렇죠. 된다. 그렇죠. 나는 시사인 같은 분. 그렇죠. 그렇죠. 네, 어쩌다가 제가 민감한 사람이 됐는데, 네, 어쨌든 믿고 드셔도 됩니다. 정말로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목장에 오시면 제가 이제 우유를 그렇잖아요. 사과 농사 짓는 집에 가면 우리 사과 드세요 그러고 목장에 우유 드세요 그러면 저는 우유만 먹으면 속이 우리 우유는 한 바퀴에서 먹어도 배탈 안 나요. 그러면 못해서 네, 억지로 드세요. 먹죠. 억지로 먹어요. 네, 네. 그럼 뒷날 지나면 원장님 진짜 저 화장실 안 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오늘 A1, A2 우유 확실하게 알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정보였죠? A2 밀크라는 게 있답니다. 뭐 이게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혹시 예민한 사람들은 이 우유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나라 서울 우유 아니면 여러 우유 회사에서 A2 밀크를 별도로 만들고 있다 하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나라 우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